이제 조금씩 상위권 이슈로 가보고 있죠. 지금이 저녁 6시 5분이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출석을 해서 지금 뭐 쉬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한 8시간째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의 헌정 사상 첫 번째 포토라인의 선거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거예요?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BP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 가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본인이 준비한 발언 한 몇 문장 하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고개를 숙인 김건희 여사, 이제 영부인에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 조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뭐 조금 전 속보 시간 시차까지 고려하면 대략 쉬는 시간 포함해서 8시간 만에 특검 조사가 끝이 났는데 이제 조서 열람 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 없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검 조사는 김건희 특검 내부 이 KT 광화문 웨스트빌딩 12층에서 끝이 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게 특검의 공식 입장. 그리고 이제 저렇게 조서 열람 뒤에 돌아갈 텐데 정확히는 아마 조금 전 한 20분 전에 특검 조사가 끝이 났네요. 저녁 5시 46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조서 열람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가늠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조서 열람을 좀 생각보다 빨리 마치고 김건희 여사가 집으로 돌아가는 화면이 포착이 되면 제 뉴스탑10 시간, 아직 뉴스탑10 1시간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안에 김건희 여사 귀가하면 실시간으로 여기서 멀지 않은 광화문 이 KT 빌딩 연결해서 귀가 모습까지 저희가 한번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열람 뒤에 귀가하겠다. 장혜주 변호사님. 네.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6시로 대략 예상이 됐지만 밤늦게까지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6시 전에 끝났다는 건 진술을 정말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부인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김건희 씨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부인을 하는 취지가 더 많지 않았겠느냐라는 예상은 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심야 조사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그런 이제 야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당연히 피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야간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오늘 하루에 마치 심야 조사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에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고 다시는 소환이 없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특검이 지금 혐의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16가지나 되고 수사를 해야 될 양이 너무나 방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하루에는 야간 조사를 한다고 해도 끝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야간 조사를 하지 않고 6시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조서 열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서 열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에 나가서 피의자들이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그것을 컴퓨터로 타이핑을 치거든요. 이걸 나중에 뽑아서 말한 대로 그게 제대로 적혀 있는지를 열람을 하고 만약에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해서 고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정말 많이 했을 경우에는 열람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인데요. 만약에 진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짤막하게 부인하는 취지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열람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방대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열람 시간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2~3시간 정도는 열람 시간이 있을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한 9시 전에는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서 열람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길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진술을
대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했다기보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 그러니까 20분 전까지만 해도 백족 질문지의 특검,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명태균 씨 공천 개입 혐의, 명품백 목걸이 혐의 담당했던 각 특검 3명의 변호인 입회하에서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자리를 한 12층 모습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이 났고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혐의는 대체적으로 부인했다라는 여러 전언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윤기천 부위원장님. 근데 영상 녹화를 거부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영상 녹화는 이제 당사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사실은 영상 녹화를 거부하는 것이 피의자한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영상 녹화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나중에 이 전체적인 조서 자체에 대해서 부인할 때 또는 조서에 대해서 나는 뭐 회유를 받았다든가 이화영 씨처럼 그런 식의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권하는데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죠. 보통 수사관이 여러 설명을 통해서 많이 회유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설명을 한 이후에 일부만 조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말들을 내가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조사관이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조사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영상 녹화 자체가 피의자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예. 근데 통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녹화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대답할 때 좀 불편함이 있어요. 예. 찍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답할 때 본인이 그 조사관의 신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예. 때문에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 부동의하는 경우는 많이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예. 그럼 어쨌든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문제가 조서 열람까지 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윤 부원장이 보셨을 때는 특검이 오늘 대면 조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실익이 되는 혐의 인정과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내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판단만 남았다고 보고요. 예. 사실은 그 수사가 종료된 상황이고 나머지 그 건진법사 관련된 이 사건들도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사안이 밝혀져 있지만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 의율할 법령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공모했다라고 해야지만 법령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진법사 등을 통한 여러 가지 통일과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예. 실제 수사가 가다 막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아직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오늘 성과 있는 수사 결과는 아닐 것이다. 예. 그래서 특검의 수사 방법을 보면 내란 특검과 지금 김건희 특검은 약간 달라요. 예. 김건희 특검은 피의자가 원하는 부분을 상당히 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피의자로 하여금 많은 진술을 하게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사에 협조하게끔 하는 약간의 방법이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내란 특검의 김건희 특검에서 상당히 혐의 소명에 필요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사실 오늘 뉴스의 중심에서 하루 종일 회자가 됐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인가요? 했던 이 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 발언 듣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일반 정말 힘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예.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16가지의 혐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시 22년도인가요? 그때 대선 당시에 김건희 씨의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사과를 할 때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 아내로서의 역할이 공천에 개입하고 고가의 목걸이라든지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뇌물로서 받는 이런 역할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수사에 특검에 불려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아무도 아니었으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소위 V1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높다라고 평가받는 V0라고 불렸다라는 것들이 일본 세간에 상식적으로 돌아다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는 평가해요. 어떤 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받으러 나오고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서 서서 국민들께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씨는 오늘 포토라인에 섰고 거기에서 어쨌든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한마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형식적인 얘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저는 한 번은 해주고 싶습니다. 약간 비꼬시는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이 부인이 더 낫다고. 뭐 그렇게도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께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해놓고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한 번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김건희 씨가 오늘 했던 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 대통령의 권력을 국정농단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까?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그 얘기했잖아요. 전 대구시장이. 상상 초월하는 국정농단이어서 청인 공노할 이 국사범이다 이런 표현까지 들을 정도였다면 예.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뭐 4년 전에도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 모르겠어요. 이게 뭐 법적인 전략일 수도 아니면 뭐 진심일 수도 있고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성 평론가님. 네. 근데 최근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게 거의 A급 비하폰을 사용했다. 뭐 아까 김진일 대표의 말처럼 세간의 평가 V1보다 높은 V0 이걸 떠나서 대통령에 준하는 비화폰, 등용명 영부인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건 레토릭이죠. 수사죠. 말 그대로 이제 그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오고 대국민 메시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나를 조금 낮게 봐주고 그다음에 예. 내가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갈 테니 좀 용서해달라 이런 뜻인데 실질적으로 저 비화폰 문제가 저는 이번 특검에서 굉장히 그 트리거로 작용할 그 중요한 말하자면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영부인에게 규정상 경호처가 지급을 했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 과연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그룹으로 편성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건지 그런 공적 지위를 우리가 국민이 법으로 부여한 건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통화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출두하기 전에 뭐 민정수석하고 통화했다든가 이런 기록들이 지금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저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나오면서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저렇게 이제 일종의 국민들의 면접을 한번 통과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검은 정확하게 증거를 위주로 아마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저 비화폰 문제는 상당 부분 전 김건희 여사에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특검은 뭐 여러 태생적인 성격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신병 확보, 구속에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인데 여기 보면 일단 윤 전 대통령 지금 구속 수감 중이고 아까 특검은 조사가 5시 46분에 끝났다는 말과 덧붙여서 아직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동시 구속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어떤 혐의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알선수재 이런 혐의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다 수집됐다면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은 현재까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돼서도 당사자들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 집행유예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어렵고 예.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실제 오늘 뭐 보여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는 아직은 소명 정도가 좀 부족하다고 특검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남아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파급력은 크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증언이나 아니면 객관적 증거 수집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만 갖고는 실제 영장 청구를 통해서 영장을 받아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특검이 평가할 것 같아요. 물론 예. 저희가 알 수 없는 증거들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랬다면 조사 순서가 달라졌겠죠.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영장 청구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한 번은 더 김건희 여사를 특검이 부를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 뉴스탑 10 시간 안에 김건희 여사가 귀가를 하면 광화문 특검 현장 연결해서 한번 영상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모습이요. 시간 순서대로 아마 특검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씨.
최근에 이 건진법사 의혹까지.